미국 재무부가 북한 해커들이 암호화폐 세탁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 기업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재무부는 21일 현지 시간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토네이도 캐시는 암호화폐를 사법당국의 추적에서 벗어나도록 믹싱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커, 조직 라자루스 그룹 등 범죄 집단과 관련되어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미국 법원의 제재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작년 11월 법원은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무부는 금융 및 상업활동에 대한 진화하는 기술 및 법적 환경에서의 금융, 제재 사용이 제기하는 새로운 문제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이번 제재 해제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제재 해제가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등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한 행정부의 제재 의지가 약화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는 북한과 김정은 정권이 암호자산의 탈취, 확보,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해킹과 자금, 세탁 캠페인에 대해 여전히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자들이 암호자산 및 암호자산 생태계를 남용해 범죄 활동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능력을 폭로하고 방해하기 위해 우리의 권한을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재무부는 북한 정권의 대량살 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 조달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제재를 이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달 중순 애리조나주 그랜드 캐년에서 라스베이거스로 여행 중이던 한인 일가족 3명이 실종되었습니다. 북아리조나에서는 지난 13일 한인 일가족 3명이 실종되어 치안 당국이 이들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실종된 일가족은 23세 이지연 씨, 69세 김태희 씨, 64세 김정혜 씨로 코코니노 카운티 쉐리프국은 19일 쉐리프국 페이스북에 실종자 전단지를 공유하고 주민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일가족은 지난 13일 오후 3시 30분경 렌트한 흰색 BMW를 타고 인터스테이트 40번 고속도로를 따라 그랜드 캐년에서 라스베이거스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자동차 GPS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이 실종된 날 그랜드 캐년에는 겨울 폭풍으로 인해 도로에서 연쇄, 자동차 충돌 사고가 발생해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날 충돌 사고로 총 22대의 차량이 대파되어 총 36명의 운전자와 탑승자가 사고에 연루되었으며 자동차 사고로 인해 2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실종된 한인 일가족의 차량이 사고에 연루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정부가 지원한 수백만 달러의 자금이 한 비영리 단체를 통해 범죄 조직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세금 기록에 따르면 남부 로스앤젤레스의 갱단 롤린 60S 크립스와 연관된 비영리 단체에 상당한 금액의 자금이 지원됐으며 이 단체는 범죄 조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진 빅 뉴 헨리 주니어는 롤린 60S 갱단과 관련이 있는 빅 뉴 엔터프라이즈 일원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가 운영한 비영리 단체 정과자 친교 네트워크는 중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LA시로부터 자금을 계속 받았습니다. 이 단체는 총 220만 달러 이상의 지원을 받았으며 헨리는 단체의 사장으로서 약 9만 5천 달러를 개인 계좌로 전환하고 기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실과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세금청은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런던 히스로 국제공항이 변전소 화재로 정전되면서 하루 동안 폐쇄되었습니다. 공항 측은 승객과 직원의 안전을 위해 21일 밤 11시 59분까지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몇 일간 공항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어 승객들은 당분간 공항 방문을 삼가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일 평균 20만 명이 이용하는 히스로 공항에서는 현재 100여 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되고 일부 항공편은 인근 공항이나 프랑스 파리로 변경되었습니다. 플라이트 레이더 24는 최소 1351개의 항공편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화재는 런던 서부 헤이즈의 한 변전소에서 발생했으며 150여 명의 주민이 대피하고 1만 6,300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 세계의 빙하가 녹아내리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최소 수십억 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현지 시간 21일에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 세계의 빙하가 녹아내리는 속도가 급속히 빨라졌고 이 기간 동안 사라진 빙하 면적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지금처럼 빙하가 예측 불가능한 속도로 녹으면 전 세계 인구 중 약 20억 명이 물과 식량 부족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국장은 우리는 모두 산과 빙하에 어떤 방식으로든 의존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자연 급수탑은 당장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셀레스트 사울로 유엔 산하 세계 기상기구 국장도 빙하 보존은 환경, 경제, 사회적 필요와 관련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존과 연결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범죄 혐의가 다툼의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차장은 석방 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향후 사법 절차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법원이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행위에 경고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부당한 인사조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후 김건희 여사가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을 가지고 다니면 뭐하냐고 말하며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를 쏘고 싶다고 언급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야당은 김 여사의 발언을 비난하며 즉각적인 체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김 여사를 살해하려는 테러리스트 부부라고 표현하며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국회는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수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여러 의혹을 포함합니다. 상설특검은 국회 의결만으로 추진되며 정부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상설특검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실제 수사는 불투명합니다. 민주당은 헌법 위배로 규정하고 탄핵을 추진 중입니다. 대통령실은 해당 발언이 과장된 것이라 반박하며 정치권 대립은 심화될 전망입니다. 서던 캘리포니아는 전반적으로 맑고 화창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에는 따뜻하고 밤에는 선선한 기온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최고 기온 약 24도, 최저 기온 약 11도. 샌디에이고는 최고 기온 약 21도, 최저 기온 약 13도. 어바이는 최고 기온 약 23도, 최저 기온 약 10도. 팜스프링스는 최고 기온 약 28도, 최저 기온 약 15도.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